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135만 호,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난 몇 년간 공급량의 거의 1.7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죠. 맞아요. 1.7배. 그런데 이 거대한 숫자가 과연 당신의 내 집 마련 꿈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한다면요. 단순히 목표치를 그냥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 이 점인 것 같아요. 아, 착공 기준요? 네, 과거 계획들이 보면 그냥 인허가 숫자만으로 좀 부풀려 보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죠. 공급 방식도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나서는 것도 있고 또 도심 속에 안 쓰는 땅들, 유휴부지라고 하죠. 그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와,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특히 그 도심 공급 늘려서 청년이나 1인 가구처럼 특정 수요층을 딱 겨냥한다는 점. 그리고 무려 28조 원이나 투입해서 교통 인프라 이거 확충해서 신도시 불편 줄이겠다는 건 정말 솔깃한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오래된 정부 청사나 학교 부지까지 활용한다고 하니까 서울 도심에 어떻게든 새집 들어설 공간을 찾아내려는 그 의지? 이게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겠죠?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정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그런 현실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변수라면 어떤 걸까요? 일단 발표에서 실제 착공까지 가려면요.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주민 반대라든가 복잡한 보상 절차 같은 아주 높은 산들을 넘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꼭 있죠. 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과정에서 계획이 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했죠. 그렇군요. 그 착공 기준이라는 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건 맞지만 그 착공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좀 험난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공급 예정지를 보니까 상당수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좀 몰려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정작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외곽 지역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서울 도심, 특히 이제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하는 당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계획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기까지는 최소 5년, 길게는 한 7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집을 구하는 당신에게는 아직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5년에서 7년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혹시 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집을 직접 짓는 그 건설사들은 이 계획을 반길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 오르고 경기도 불확실한데 이런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사업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계획된 물량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 이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기반 마련. 그렇군요. 그럼 이 계획이 발표된 지금 당장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 이제 집값 좀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거라도 작용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시장이 다소 좀 안정되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폭탄 이런 인식이 퍼지면 매수세가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심리적인 효과고요. 실제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여부라던가 금리 변동, 또 전반적인 경기 흐름 같은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하나만 가지고 시장 전체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투자자냐 아니면 실제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냐, 즉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주목해야 할 지점도 달라지겠군요. 물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언급한 신도시 후보지
혹은 교통망 확충과 함께 개발될 역세권 복합개발지역,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미래 가치를 보고 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실제 거주가 목적인 당신, 즉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외곽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올 신규 아파트 물량에 더 주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과의 거리나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 이런 걸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겠죠. 네, 오늘 정부의 정말 야심찬 주택 공급 계획을 쭉 훑어봤는데요. 135만 호라는 규모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마법처럼 당신의 주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발표된 그 청사진이 인허가 지연이라던가 주민 갈등, 또 건설사의 사업성 문제 같은 현실의 벽대를 넘어서 실제로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과정 자체를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실현되기를 몇 년이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최선의 주거 선택지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앞으로 당신의 결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일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